2부 시간. 방정식을 배우던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 쌍곡선의 방정식, 뭐 함수를 표현한 다음에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들 우리 고등학교 내내 배울 거야. 내내. 근데 내내 배우는데 내내 나오는 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접선의 방정식. 자, 원에서의 접선이라는 건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라는 걸 구하고 싶은 거야. 자, 2차 함수 또는 포물선의 방정식에서도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싶은 거야. 타원에서도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싶은 거야. 유리함수에서도 무리함수에서도 이런 접선의 방정식 구할 거야. 단원마다 배울 거야. 단원마다 배우는데 그때마다 똑같이 니네들한테 물어봐. 조건을 3가지를 줘. 어떻게 주느냐? 곡선 위에 한 점을 줄 때, 즉 곡선이라 하면 원도 곡선이라고 보는 거고 포물선도 곡선이라고 보는 거고 타원, 쌍곡선, 유리함수, 무리함수 전부 다 곡선이라고 보는 거야. 그냥 곡선 위에, 예를 들어 원이 있으면 원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즉 이 점을 준다는 거야. 포물선에서는 이 점을 준다는 거야. 이런 것들, 즉 곡선 위에 한 점을 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그렇게 물어보는 패턴 하나와, 두 번째는 접선의 방정식도 실질적으로는 접선의 직선의 방정식이야. 일종의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를 줄 때야. 기울기를 주고 원의 방정식,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마지막 세 번째는 곡선 밖에 한 점을 줄 때야. 즉 원이 있다라고 치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이 원에 접선을 그어보세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 이때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패턴이. 이 3가지 패턴이 똑같이 원뿐만이 아니라 포물선, 타원, 쌍곡선,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 나와.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 패턴을 항상 기억해야 돼.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리함수를 배웠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나오겠네. 그러면 곡선 위에 점을 주고 접선의 방정식 찾으라는 문제 물어보겠네. 기울기 주고 물어보겠네. 곡선 밖에 물어보겠네. 라고 니네들 짐작을 하면 된다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알겠냐? 모든 공부 과정을 고등학교까지, 뒷부분까지 전부 이어졌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조건을 주는 거가 이 조건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어떤 거가 나온다면 반드시 이거, 하겠네.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야, 이제 우리 출발했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직선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드디어 원에서 등장을 했어. 그리고 3가지 조건에 따라서 각각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살펴보라 그랬어. 자, 근데 아까 선생님 전자에 뭐라 그랬니? 원에서.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이기 때문에 뭘로 풀으라 그랬어? 이거하고 이거 관계로 풀으라고. 얘는 뭐였어? 원에선 따지면 중심서부터 직선에 이르는 거리고, 얘는 반지름이고, 즉 요놈과 요놈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만나, 한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 이렇게 했었잖아.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접하는 거니까 얘를 지금 따지고 싶은 거야. 얘를. 근데 무슨 관계로? D와 R의 관계로 난 접선의 방정식을 해결할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 볼까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퀄 5, 이런 원이 있었다고 치자. 자, 이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이 점, 만약에 뭐 이렇게 보자. 만약 이게 1,2요. 그럼 만족하잖아.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난 판별식 안 쓴다 그랬어.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가정을 해. 기울기는 모르겠고요. 1,2를 지났으니까 x 빼기 1 더하기 2 이렇게 가정하겠지, 그죠? 뭘 몰라? 한 점은 알지만 기울기를 몰라. 나 이것만 구하면 끝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여기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5잖아, 그죠? 자,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직선에 이른 거리가 요거하고 같아요. 즉 D는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다시 한번 전개를 해주면 빼기 Y 빼기 M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공식 써보자. 중심 서부터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공식 M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0 집어넣고 0 집은 사라지네. 마이너스 M 더하기 2 이놈이 뭐하고 같다고? 루트 5하고 같다고. 그래서 이놈 전개해줘서 M의 값만 찾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접선의 방정식 구하겠지, 그죠? 그래, 이렇게 구하면 돼.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안 구하고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더라. 공식처럼. 근데 이 공식은 이제 알려주겠지만 이런 거야. 지금 이거로 따진다 그러면 x1 x 더하기 y1 y 이퀄 5 즉 x 자리에 x 제곱 자리에 x1 x y 제곱 자리에 y1 y만 바꿔주면 바로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거가 이렇게 돼버려. 공식처럼. 선생님이 니네들한테 공식은 가급적이면 외우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라 그랬어? 아까 전제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하물며 쉬워. 이렇게 집어넣는 거. 하물며. 거기다가 선생님 그러면요. 이 식 말고요.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이퀄 이런 거는요. 얘랑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다가 똑같이 x 빼기 a 그대로 써주고 x 빼기 x1 아니 x1 빼기 a y 빼기 b y1 빼기 b 이퀄 5 이렇게만 써주면 돼. 즉 x 자리에 얘만 들어갔다라고 보면 돼. 이렇게 해서 공식처럼 나와. 선생님 또요. 이런 경우는요, 선생님. 이런 경우는 즉 일반형으로 그러니까 이건 표준형이었잖아. 그럼 일반형으로 표현되는 거는 그러면 표준형으로 다 바꿔갖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돼.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할 거야. 뭘 추가하느냐? x제곱 대신에 x1 x, y제곱 대신에 y1 y, x 대신에 2분의 x1 더하기 x, y 대신에 2분의 y1 더하기 y라고 하는 요 방법대로만 바꿔만 주면 바로 곡선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원에서만요? 아니, 포물선이든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다 돼. 곡선 위에 접선의 방정식은. 알겠냐? 그래서 요거 하나는 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네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공식보다도 어떻게 그거를 끄집어냈느냐 라는 거다. 그거에다가 포커스 맞춰야지. 자꾸 이것만 외워가지고서 그것만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생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야.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줄 때야. 기울기를 줄 때. 자, 기울기를 줬다. 예를 들어서 보자. 마찬가지로 아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퀄 5라고 하는 원이 있었는데 기울기가 2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 아까는 한 점을 줬다라고 하면 어떻게 가정했어? y는
기울기는 모르고요. x 빼기 x1 더하기 y1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가정을 하고 요 관계로 풀었잖아요. 그럼 기울기는? 기울기 2 줬으니까 어떻게 가정하면 돼? 가정을 하기를. y니까 기울기 2 줬으니까 2x 더하기 나머지는 몰라. 난 이것만 찾으면 돼. 접선의 방정식을. 아, 그래? 그럼 가볼게요. y는 2x 더하기 n이라고 해봅시다. 자, 중심이 0,0이었잖아요. 이 점서부터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몇? 루트 5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루트에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d가 절대값 00 넣었으니까 빵 사라지고 n이잖아. 이놈이 루트 5 이렇게 루트 5 들어갔으니까 절대값 n이 5가 될 거고 고로 n은 뿔마 5가 나올 거야. 왜 두 개가 나와요, 선생님? 이거 기울기가 두 개인데 이렇게 하나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접선의 방정식 나오는 거예요. 라는 거야, 방법이. 난 똑같이 얘기하면 자, 나 이렇게 가정하고 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식도 있어요. 이렇게 가정하고 가정해서 n의 값을 찾았습니다. 뭘로? d와 r의 관계로. 이퀄이라는 관계로. 찾았습니다. 끝났네요. 그런데도 여기서 또 공식이 하나 나온다. 공식은 사실상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화 시켜서 그거를 끄집어내는 게 공식이잖아. 사실 니네들 공식 다 유도할 수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식을 알면 좋지만 뭐 시간이 좀 걸려도 나 할게요. 이거는 내신에서는 죄악이지. 그치? 내신에서는 빨리빨리 풀어야지 시간을 좀 어려운 문제다가 배분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시험 전에는 반드시 외우고는 가야 된다.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나왔냐? 자, 이런 식으로 공식이 하나 나오더라. 평상시에 외워야 됩니까? 당연히 외워야 돼. 그지? 여기에서 몇 가지 외울 게 아니니까 이런 정도는 외우고 가자. 물론 타원에 가서도 똑같이 이런 공식이 있어. 그렇지만 아무튼 여기서 지금 우리는 원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단원을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 외워주면 되겠지. 다만 이걸로 나온다. 뭘 해서요? 가정을 했어요. 가정을. 첫 번째도 가정하고요. 두 번째도 가정을 했어요. 이게 포인트야. 가정해야서 모르는 걸 찾아 나가는 게 접선의 방 찾는 포인트야. 공식은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곡선 밖이란다, 이제. 세 번째는 곡선 밖에서 한 점에서 해서 접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 그럼 똑같은 패턴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냐? 가정해야지, 가정. 곡선 밖에, 즉,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곡선 밖에 한 점이 이렇게 x1, y1 있다는 거야.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이렇게 하나 두 개 있을 거야. 그러면 가정해야 되잖아. 가정. 여기서도 가정했잖아. 가정해야지. 가정을 어떻게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 나갈 거냐. 가정했을 때 미지수가 뭐냐. 그것만 알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는 이 점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이 점을 a, b라고 가정을 한번 하고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 점을 지난다라는 걸로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 곡선 밖에 한 점에서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 즉, 첫 번째, 접점을 가정하는 거야, 접점을. 두 번째는 접점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곡선 밖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곡선 밖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가정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요 방법을 많이 쓰긴 해. 요 방법을 하나 보자. 아까 문제를 하나만 볼게.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보자.
자, 2,5에서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 이퀄 5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치자. 이 점에서 곡선 밖에 문제에서 이게 곡선 밖이라고 안 하고 2,5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이렇게 준다. 그럼 니네들은 집어넣어봐서 이게 곡선 위에 있는 건지 곡선 밖에 있는 건지 그건 니네들 몫이야. 따져보는 것은. 그렇게 가주면 자, 첫 번째 접점을 가정한대. 접점을 x1, y1이라고 가정하자. 그럼 어떻게 되냐? 아, 요것도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꿀게. 아까 것처럼 이렇게. 자, 요걸로 간단한 걸로 보자. 자, 접점을 가정했어. 그러면 아까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x1, x 더하기 y1, y 이퀄 5. 이렇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잖아. 그지? 접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성립이 되는 거겠지. 그지?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접점을 가정을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이놈과 접선의 방정식 요걸 집어 넣어줘 가지고서 성립이 되게 하는 x값 y,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구하는 형태인데, 이 가정을 하는 것보다도 요 곡선 밖에 한 점을 먼저 살펴보고 요걸 다시 한번 내가 볼게. 곡선 밖에 한 점을 줬다라고 하면, 즉 2,5를 2,5가 아니겠대. 그지? 1,2. 맞다. 바뀌니까 상관없지? 그러면 이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가정한 거야. y는 기울기는 모르겠고요. x 빼기 2 더하기 5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잖아. 즉 2,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가정할 수 있더라. 오케이? 자, 있으면 뭐해? 있으면 이제 나는 얘만 구하면 되잖아. 뭘로? D하고 아래 관계로. D하고 아래 관계로. 자, 그러면은 얘는 다시 한번 써주면 mx 빼기 y 빼기 2m 더하기 5였으니까 자, 중심 0,0 D는 루트 m의 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빵빵 없으니까 사라졌고 마이너스 2m 더하기 5 이놈이 루트 5예요 라고 해서 m의 값을 찾은 다음에 집어넣어주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 방법이고 첫 번째 방법은 뭐였냐? 다시 한번 보면 그냥 접점을 이렇게 한 거야. 접점을. 그래서 접점을 찾는 거야. 즉 접점을 가정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접점 찾기야. 접점 찾기. 자, 그래서 이게 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하면 자, 중심이 어딨어? 0,0이었잖아. 그러니까 D는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분의 절대값 빵빵 절대값 5 요 놈이 루트 5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놈에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뭐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원래 얘가 이 직선 위로 이놈도 이 점도 지난다고 했으니까 2x 더하기 a1 더하기 5y1 이퀄 5 이 두 개를 연립하면 x값 y값을 찾을 수가 있더라. 즉 접점을 찾을 수가 있더라. 찾으면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더라. 이 개념이야. 그지? 이게 쉬운지 이게 쉬운 건지. 그런데 요것도 필요하고 요것도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패턴을 잘 기억해야 될 게 요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접점을 가정하는 방법, 즉 접점 찾기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곡선 밖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가정해 가지고서 기울기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것도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이것도 지금 우리 가장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만 따져봤을 때 이런 거다. 그래서
요 접선의 방정식 요 패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왜요?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 그렇게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통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걸 구하는 문제 패턴이 하나가 있어. 그거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원이 두 개 있어. 얘도 접선이고 얘도 접선이야. 이 원의 접선이기도 하고 이 원의 접선이기도 하지. 그래서 뭐라고 부르겠어? 공통 접선이라고 부르겠지. 근데 어디서 만났어? 밖에서 만났지. 그러니까 공통 외접선이다 라고 부르고, 이번에는 이렇게 된 접선도 있겠지. 이렇게. 여기도 공통 접선인데 어디서 만났어? 안에서 만났잖아. 그래서 공통 내접선이라 부른다. 근데 이 문제는 공통 접선의 접선을 구하라는 문제보다도 공통 접선의 요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 요 길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구하잖아. 요거는 쉽게 말하면 요걸 O', 여기 O라고 하면 요거는 두 점 사이 거리 나오겠지,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요렇게 하나 보조선 그리면 돼. 난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거를. 요건 뭐가 되겠냐? 요거 길이가 요 길이와 똑같으니까 요거 R이라 그러고 요걸 R이라 그러면 요거를 R'이라고 하면 요 길이는 R 빼기 R'이 되겠지?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되잖아. 피타고라스는 X의 제곱은 D의 제곱 빼기 R 빼기 R'의 제곱. 이놈의 빗변의 제곱에서 이놈의 제곱을 빼주면 요 길이 나오잖아. 그지? 그렇게 구한 거고. 여기서는 여기가 R, 여기가 R'이라고 하면 나는 요 길이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는 원과 중심 사이 거리를 이어주면 이놈하고 연결시킨 거 따지면 얘를 이만큼 보조선 그어서 요렇게 하나 더 그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요 길이가 요 길이 구하는 거니까 요 놈은 두 점 중심 사이 거리고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 여기는 R 더하기 R'이 되겠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쓰면 빼기 R 더하기 R'. 이렇게 구하면 접선의 길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번 시간에 뭘 배웠어? 접선의 방정식 배웠어? 접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세 가지 패턴을 물어보더라. 뭐 어떻게 가정하고 문제를 풀 거냐? 가정이 문제인 거다. 방법은 뭐냐? D와 R로 푸는 거다. 그 다음에 공통 접선이라는 게 있는데 밖에서 만나는 것을 외접선, 안에서 만나는 것을 내접선이라고 한다. 그놈의 길이는 보조선을 그어주고 여기서 내접선은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준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쓰면은 그 길이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원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을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도형의 이동에서 배울 거예요. 그것도 재미있는 단원이니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